대입 수능 시험에서 정답 결정이 유예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단 한 문제지만 당락이 갈릴 수도 있어서 수험생들이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연결해서 핵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논란이 네. 된 문항이 과학탐구 영역의 생명과학2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좀 어렵긴 하지만 좀 보면요. 동물의 유전적 특성에 대한 지문을 제시한 건데 이 지문대로 풀면 동물을 마이너스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한다. 그렇게 답이 나온다.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어렵긴 한데 일단 대표님 보기에도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제시문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시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럼 문제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정답은 없다. 이런 부분 쪽에 해석을 했었는데 예. 평가원 쪽에서는 일단은 문제 자체에서 어떤 제시문 조건은 문제가 있다라고 일단 인정을 했었지만은 음. 하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예. 현재도 저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건 직접적으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단순 오타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일관성 있게 의견을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원은 지난달 29일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문제 없다라고 밝힌 건 교육당국이 조금 안일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그 문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탐구 영역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사소한 어떤 실수로 넘기기에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그 구체적이었었고 예. 또 그동안에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서 EBS에서 이런 동일 어떤 패턴의 문제들에 있어서 지적이 됐었었고 또 오류를 또 시정했던 적도 있었었고 지금까지 또 이 문제는 새로운 형태에서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신유형의 문제들도 아니고 기존의 어떤 그 패턴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음. 단순 어떤 그 실수로서 받아들이고 문제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경미하게 받지는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좀 현재로서는 있습니다. 예, 수능 시험장에서도 학생들이 상당히 좀 혼란을 겪었겠어요. 사실 한 문제 안 풀리면 다음 문제도 영향이 가잖아요. 일제 수험생들이 풀어보면서 이 부분들 푸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그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 부분들의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네.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당혹스러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는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얼마나 좀 답답하고 막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송까지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고요. 그래서 성적 자체가 공란으로 오늘 배포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모두 정답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생들의 그 입시 일정이라든가 입시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일단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배점이 2점짜리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잠정적으로 봤을 때는 정답을 맞춘 학생이 이제 평가원 정답대로 맞춘 학생은 한 25% 정도대로 추산이 되고 있고 예. 틀렸던 학생이 한 75% 정도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틀렸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는 맞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좀 높아질 수가 있고 음. 반대로 평가원 입장대로 그 정답을 맞추었던 학생들은 오히려 표준 점수가 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네. 등급도 표준 점수 순서대로 또 매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춘 학생과 못 맞춘 학생이 또 크게 또 구분이 되면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표준 점수 자체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음. 정시에서도 유불리 상황이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예, 만약에 전원 정답 처리가 된다면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 안에 들어왔지만은 이번에 어떤 그 재채점으로 인해 가지고서 실제적으로 또 탈락을 하는 경우의 수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일단 17일 날 1심 판결을 낸다고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6일부터 수시 모집, 16일까지 수시 모집 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입 일정을 교육당국도 변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떻게 조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시 일정을 그대로 고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수시 일정은 이미 물 건너간 거죠.
그래서 수시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 수시의 추가 모집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을 만약에 단축을 하게 되면은 예비 번호를 받았던 학생들이 추가 모집의 어떤 그 기회 숫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또 낮아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제2의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고, 네. 그렇다면 수시의 일정 변경은 정시 일정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또 택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수시와 정시의 모든 일정이 뒤로 딜레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난해 어떤 그 지방권 소재 대학들이 수시 정시에서 뽑지 못해서 추가 모집까지 가서 뽑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상당히 그 많은 학생들을 뽑는 추가 모집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 추가 모집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음.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모집 일정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수 지방권 소재 대학들에게서는 불리합이 작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대입 일정 전체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만 1심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평가원에서 2심에서 또 항소를 해서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선고의 결정대로 이번 어떤 수시 정시는 일단은 확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1년이 지나고 난다라든지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번복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예.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또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이 단순하게 17일 날 선고로서 종결이 될지 아니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어떤 항소를 통해서 어떤 그 이번 1심의 어떤 그 선고 결과가 뒤바뀌어졌을 경우에는 실제 내년도라든지 그 이후의 상황에서는 뭐 합격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또다시 합격을 한다라든지 이런 어떤 경우의 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지금 이 생명과학 2 과목에 응시한 학생들이 6,500여 명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단 본인 뭐 다른 과목의 성적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과목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불안할 겁니다. 특히 예. 수시에서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지금 안정권에 들어왔던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던 학생들도 동시에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 일단 뭐 17일까지 결과를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수를 가지고서라도 금년도에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고득점자들이 전년에 비해서 통합수능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많이 그 고득점자 학생들이 아주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과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도 중요하지만 수학 과목에 우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더 많아졌기 때문에 금년도 과학 탐구 영역이 대단히 중요해진 어떤 그 변별력이 높은 과목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어떤 과학 탐구 영역에 대한 어떤 그 유불리, 가중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그 체크를 하면서 성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정시의 어떤 그 지원 전략이라든지 어떤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출제 오류로 인정이 되게 되면 수능 시험도 틀릴 수 있구나 이런 불신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출제 오류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이걸 방지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새로운 어떤 그 뭐 아이디어가 가미된다라든지 창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거는 검정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다. 특히 어떤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보다는 요즘 최근에 어떤 그 탐구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어떤 그 출제 오류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그 문제 검정 시스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 문제 제기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문제의 어떤 해결의 어떤 과정 자체가 조금 매우 매끄러워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어떤 그 학회라든지 충분히 어떤 그 검토를 하고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충분히 설득력 있게 가주는 어떤 그 문제 해결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너무 좀 이렇게 가볍게 좀 받아들이면서 또 네. 어떤 면으로 봤을 때는 탐구 영역의 응시 인원 자체가 한 6,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경미한 어떤 그
어떤 받아들임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수능 시험이 상당히 중요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지금 떨고 있겠습니까? 부디 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연결해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